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안정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뤘던 매입세 공제 2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례가 있다 보니 질문이 아주 많았는데요. 그 중에 다른 대표님들도 아셨으면 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회식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들고 가지 않아서 제 개인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원칙은 법인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하셨어야 하는데요. 실무상 간혹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회사의 임원, 종업원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지세법상 비용 처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의 카드도 인정해주고 있으니 혹시 사업을 하심에 가족 카드를 쓴 경우에는 꼭 부가가치세법상 비용 처리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쓴 경비는 못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항공권은 매입공제 처리가 가능한 거죠? 항공권은 매입공제 처리가 안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8가지 불공제 항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인 불공제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법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들입니다. 여객운송업 중에는 전세버스 이외의 업종을 이용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미용, 욕탕, 입장권 발행 사업장 등에서 이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대표님들이 쓰신 항목 중에 인정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항목은 항공권, 택시, 우체국에서 이용한 내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오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업자 등록을 휴업시켜둔 상태입니다. 얼마 전 급하게 납품할 일이 있어 그와 관련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휴업 신고 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매입세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휴업 기간 중 월세나 전력비 등이 많으실 것 같네요. 휴업은 가능하시지만 폐업을 하신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세금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용역의 공급을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통신료 등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 특정 공급자와 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이후에 그 공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업무상 유로 도료를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이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유료 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료 도로 운영 사업자는 통행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거나 약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럭,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등의 경우에만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 도로의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면세되는 통행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를 반영할 때에는 도로의 운영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차해서 골프장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골프장 조성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가치세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토지에 대한 지출의 성격이니 질문 대표님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예규, 판례들이 있는데요. 상황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토지 임차인의 토지 관련 부가세 매입세 공제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는 사실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명목상 임차한 토지라도 실질적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임차인의 토지 관련 투자로 임대인의 토지 가치가 증가되는 혜택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이 토지 소유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도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자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골프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골프 회원권에 대한 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골프 회원권의 경우 그 용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골프 회원권을 접대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접대성 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지만, 대표님이 이 골프 회원권을 임직원 복리후생 용도로 쓰신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규를 보시면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접대 목적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대표님의 경우도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골프 회원권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을 구매하실 때도 이 물건의 구매 용도를 생각하셔서 부가치세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입과 관련된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정훈 세무사 김나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